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엄상희 변호사의 글인데 상당히 심각한데요. 도망다니는 대법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심각합니다. 군림하는 법조계를 세상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아는 대법관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격이 없이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다. 점잖은 태도를 취하는 다른 판사와는 달리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다. 대법관 생활이 어때? 내가 물었다. 요즘 협박을 받느라고 피곤해. 어떤 협박?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가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자기는 이미 이 세상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왕 저승으로 가는 길에 대법관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면 혼자 가지 왜 같이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신경이 쓰여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협박한 사람이 진짜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가슴이 서늘했지.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와 있어. 영 기분이 안 좋겠네. 전에는 퇴근 후면 집 근처 한강 고수부지를 산책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 걸어. 어디 나다니지도 못해. 대법원에서 밥도 구내식당에서 먹고 아예 늦게 퇴근해.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면 그놈이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고 우리 집 문까지 뛰어가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니까. 조그만 몽둥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정말 화가 나. 기회가 되면 그놈을 막 패주고 싶다니까. 왜 그런 이상한 놈이 타깃이 된 거야? 나만 그렇지 않아. 내 옆방의 김 대법관도 소송 당사자가 아파트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어. 대법관들이 많이 당하니까 아예 그걸 전담하는 민원 담당관을 두었다니까. 그 원인이 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는 반듯한 대법관이었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척을 질 사람이 아니었다. 독재 정권 시절에 권위주의가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권위주의가 무너진 것 같다. 대법원 앞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북적여 관련된 대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행동일 거야. 검은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법관은 인간의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한 성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 성벽이 허물어져 내린 걸 보는 것 같았다. 검찰도 권위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 정권의 시인료 노릇을 한 검찰은 이미 공공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검찰청 내에서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부장검사도 있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검사 출신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법률사무소를 차렸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나보고 평생 검사 노릇할 줄 알았지? 하고 비웃더라고. 한 번은 법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문에서 두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 양 어깨 축지에 손을 넣어 나를 달랑 들고 내 사무실로 가는 거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면서 빌었어. 그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정이 떨어졌는지 법률사무소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다. 돈 귀신이 피리를 부는 대로 춤을 추는 변호사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의 이웃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실을 하던 한 변호사가 갑자기 이사를 한 적이 있다. 한참 후에 그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해 있는 거야. 내 사무실에 불이 난 거지. 10년 전 내가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불을 싸질러 버렸다는 거야. 소송을 할 때 아무 말 없던 사람인데 왜 10년 후에 와서 그렇게 했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부장판사 시절 강직한 법관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협박을 받은 대법관이나 내가 아는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일을 당할 어떤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직업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기도 했다. 사법부도 몸보신을 하는 것 같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고소를 해도 수사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각자 주관적 잣대로 모든 걸 잰다. 군중들이 모이면 선동에 이끌린 구호가 정의가 된다. 부자가 빈자, 부자와 빈자가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운명의 결정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대표들이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느냐가 대법원에 달려있다. 여당과 야당 지지자와 반대파 어느 한쪽은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담당 대법관들은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변호사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다. 변호인들의 밑바닥에서 밟히며 사는 사람들과 어두운 터널을 동행할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았다. 우선 나 자신이 부족했다. 세상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압축된다.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들의 한이 폭발하는 것 같다. 법조계가 거대한 담벽을 치고 불통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 본위의 규칙과 언어로 군림하는 걸 세상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참 엄청난
충격적인 글인데요. 도망다니는 대법관. 이 엄상익 변호사가 이걸 참 그 법조계의 치부인데도 이런 거를 경종을 울리려고 이런 글을 써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태의 반영이 있었겠죠.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세태의 반영 여러 가지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권순일 로비로 인해서 무죄로 돼서 근데 그냥 무죄로 살아가는 일반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회사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러면 좀 뭐 그래도 논란거리인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에서 대권 주자. 근데 그냥 대권 주자가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을 확 끌어진 그냥 의회 국회를 확 끌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때 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법치가 저는 그때 무너졌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판결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의심하다 보니까 내 판결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판결을 의심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난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민사사건의 경우 내가 뭐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구나 상대에게. 승복을 하는데 권순일이 무슨 8번을 대법관실에 찾아갔더니 뭐 무죄가 돼? 누가 봐도 유죄인데? 야 그럼 대법관들이고 대법관이 저 정도면 일반 판사들도 다 돈 먹고 거래한다는 거야? 이런 게 만연하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에서. 근데 뭐 권순일이 하나가 아니네 보니까. 뭐 유차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오네. 이상한 또 다른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판사들도 믿을 수 없구나. 근데 그 판사가 또 옷을 벗으면 또 많게 또 민주당 가서 뭐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정치를 하네? 그리고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네? 저 사람이 판사였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판결한 걸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는 고고하고 진짜 정확하고 뭐 그런 FM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 게 들통이 나고 그 다음엔 그런 사람이 나와선 정치하는데 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라든가 아니면 정치 행사에서 되도 않은 이상한 난리를 치네? 새빨간 거짓말을 하네? 이재명을 위해서 막 충성을 다 바치는 모습을 하는데 이재명을 충성을 다 바치는데 거짓말로 충성을 다 바치네? 에이 판사 이렇게 못 믿는 세상이 되니까 판사들한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협박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협박들이 대법관이라든지 판사한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나 대법관한테 감히 이렇게 협박 못해요. 왜냐면 법이 살아있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협박을 해요? 당장 감옥 가야 돼. 근데 우리 사회가 법이 무너졌다. 죄 지은 사람도 감옥 안 간다. 죄 안 지은 사람도 감옥 간다. 이런 게 되니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법치가 이렇게 되니까 법치를 무너뜨린 건 결국은 처음에는 판사인데 판사가 돈을 먹었건 정치적 욕심을 부려서 줄을 서는 판결을 하든 판사가 뭐 판사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삐뚤어진 판사가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부메랑이 돌아와서 판사가 겁박을 받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죄 없는 판사들이. 권순일과 이상한 판사들 때문에 그리고 50억 클럽에 판검사 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이상한 난동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주모라든가. 판사 출신이에요? 주모 아시죠? 이수진 판사. 판사 출신이에요? 그 밖에도 판사 출신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판사들이 협박을 받는 정치적 협박이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뭐 살해 협박도 받고 이런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으려면 영이 서야 돼요. 판사들의 영이 서려면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서 영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돼요. 권순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판사 사회에서 그를 응징해야 돼요. 이런 우리 양형 기준이 다 있고 법적 상식이 있는데 이따가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판사 사회에서 제명을 시켜야 돼요. 권순일 같은 사람 아주 그냥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법적으로 처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판사를 믿게 되는 사회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협박하는 판사 협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하게 다스려야죠. 감옥에 쳐놔야죠. 어딜 판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냥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말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협박한 게 딱 증거가 나오면 전화로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뭐 편지로 협박을 했거나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재판 11월 15일, 25일입니다. 이때 법은 상식이에요. 법
원칙에 맞고 상식에 맞게 그대로 판결이 나와야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판사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칠까봐 아니면 죽을까봐 겁을 먹어서 개딸들한테 겁을 먹어서 만약에 이상한 판결을 11월 15일, 25일 날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판사들의 운명은요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겁박이 이제 일상화될 겁니다. 아주 이제는. 왜냐면 이제 판사들 권위가 떨어지고 이제 못 믿을 판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구 두들겨 팰 거예요. 이제 강도도 너 이놈 새끼 나를 뭐 1년 감옥을 보냈어? 다시 나와가지고 그 판사 쫓아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1년 갔다 온 거야. 다 안 가는데 이렇게 항변해요. 내가 왜 그까짓 거 했다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패 부리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안중근이야.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11월 15일, 25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식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는 판결하면 그 사람 무서워서 그럴 텐데 개딸이 무서워서 1년 365일 무서울 거예요. 여기서 개딸의 무서움 이런 거 떨쳐버리고 의연한 법대로 판결을 내리고 단죄를 하면 이런 문화가 이제 정상화됩니다. 의로운 판결. 그다음에 그 판결 나오기 전에도 이런 겁박하는 놈들은 다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그래야 법치가 삽니다. 이재명도 잡아 쳐넣어야 되고요. 문재인도 빨리 수사해서 법의 심판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법치가 살아서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이거 뭐 대법관이 이렇게 협박당하고 무섭다고 이러니까 도망다니는 대법관 무섭네요.